안녕하세요 형님들. 오늘도 제 방송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아프리카로 보시게 된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단은 경기들이 대부분 새벽 경기고요. 참 어려운 날입니다. 일단은 첫 경기 댈러스 대 휴스턴인데, 이 경기도 돈치치가 뛸지 안 뛸지 몰라요. 직전 경기 때는 돈치치가 결장을 했었었죠. 그 경기도 돈치치가 결장을 했음에도 골스 상대로 승리를 했다. 그만큼 지금 댈러스는 끝발이 있는 팀입니다. 반면에 휴스턴은 최근 들어서는 좀 연패에 늪에 빠져 있었죠. 마이애미에서도 지고 4연패에 빠졌는데, 그냥 휴스턴은 이제 플레이인 진출은 물 건너가는 셈입니다. 골스가 진짜 남은 경기 다 지고 막 그러지 않는 이상은 휴스턴은 10일이 이미 시즌이 끝났다고 봐야 돼요. 좀 어린 선수들이 경험치 먹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에 댈러스는 골스한테 한번 부러지긴 했지만은 바로 골스한테 복수하기도 하고, 제가 여러 차례 댈러스는 이제 지금 이 라인업으로 트레이드 이후에 이 라인업으로 나온 이후에는 상당히 경기력이 좋다. 뭐 넷레이팅 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수비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로 댈러스가 확연하게 달라졌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었죠. 맞대결상으로도 댈러스가 휴스턴한테 9대2로 참 강했었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휴스턴이 지금 공격도 잘 안 돼요. 보면은 득점 이제 공격 이제 효율 같은 거, 야투 효율이나 3점 효율이 안 좋은 반면 득점은 좀 많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공격이 안 되는데 양으로 때려박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휴스턴이 그래도 90회, 평균적으로 한 90회 정도 되는 야투 시도를 해주고 있다. 근데 반면에 수비는 참 안 되는 모습이 있죠. 실점도 많고 야투 방어, 3점 방어 모두 다 좋지 않은 휴스턴이다. 반면에 댈러스는 각종 지표에서 야투율 정도 빼고는 전부 다 훌륭합니다. 특히 이 수비, 3점 수비는 조금 안 되지만은 상대방이 2점 슛 야투율, 일반적인 야투 같은 것들은 잘 막아내는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양팀의 전력 격차가 확연해 보여요. 저는요. 돈치치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래도 현 시점에서는 댈러스 쪽을 좋게 보고 있고, 요즘 휴스턴 꼬라지를 봤을 때는 저는 227.5, 이거는 언더 쪽이 조금 더 가깝다, 그런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빨리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클리퍼스 대 클리블랜드인데, 사실 이거는 클리블랜드가 요즘에 매우 부진한 편입니다. 뭐 클리퍼스가 지금 서부 컨퍼런스 4위인데 요즘에 최근 6경기 정도로 5승 1패, 그래도 막 간당간당하게 이기더라도 그래도 승리는 많이 하고 있어요. 직전 경기 유타도 박살을 내고 하든 같은 애들도 조금 살아났었죠, 이 경기에서는. 요즘에 카와이가 없지만은 그래도 2연승을 달리고 있다. 덴버도 잡아내고 그런 것들은 보이긴 합니다. 그냥 지표상으로 보면은 그 전에 비해서는 공격이 좀 나아졌고,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훨씬 더 나아진 모습들이 있어요. 클리퍼스가 최근 6연승, 6경기 동안 5승 1패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클리블랜드는 내일 뭐 백투백인데, 백투백에 대해 그냥 7승 7패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그저 그랬고, 최근 이제 6경기 동안 얘네가 2승 4패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수비가 정말 안 되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가 보면은 3점 수비나 인사이드 수비 모두 다 꼴찌입니다. 이게 에반 모블리 같은 훌륭한 수비수가 있는데도 잘 안 된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라인업 조절이 필요하다는 소리긴 하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반면에 공격도 지금 야투 같은 것들은 좋아요. 아무래도 모블리랑 알렌은 좀 슛거리가 짧은 빅맨들이고 받아먹는 거 정도는 잘한다, 그냥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공격은 조금 잘 되지만 수비가 안 되는 모습의 클리블랜드다. 그래서 최근 클리블랜드 경기가 한 228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클리퍼스는 최근 수비가 안정이 조금 되면서 216점밖에 안 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걱정이 있습니다. 두 팀 다 썩 믿음직스럽진 않지만은, 그래서 핸디는 안 가고 싶고, 원래 이거를 제가 클립을 풀어내 갈까 했는데, 그래도 요즘 분위기는 클리퍼스가 나아요. 카와이가 없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나 일단 클리퍼스의 일반승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언더오버는 좀 어려운데요. 저는 언더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디애나 대 마이애미, 여기 이 경기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금 동부 6등과 7등의 대결이거든요. 근데 이게 동부 6등은 플레이인 토너먼트를 안 치르고 동부 7등은 플레이인 토너먼트를 치르잖아요. 그래갖고 문제예요. 플레이인에서 이제 인디애나는 조금만 잘하고 오늘 경기 마이애미를 잡으면은 지금 뭐 필라델피아도 밑에서 쫓아오고 있고 플레이인으로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반드시 인디애나 입장 승리를 해야 되는 경기인데, 얘네가 순위표는 승률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마이애미가 지금 승률이 0.558, 인디애나가 0.557이에요. 한마디로 0.1%의 승률 차이로 지금 마이애미가 앞지르고 있는 거다. 이게 인디애나가 2경기를 더해서 그런데, 그래서 일단은 인디애나 이 경기를 잡고 봐야 됩니다, 무조건. 근데 마이애미가 쉽사리 뭐 내줄리는 거 당연히 막무하죠. 최근 지표로 보면은 인디애나는 공격이 거의 뭐 손에 꼽습니다.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고, 수비는 썩 좋지는 못하다. 하지만 중위권 정도 된다. 옛날에 인디애나가 극 오바팀이던 시절에는 득점 잘하고 수비 못하고 그런 팀이었는데, 요즘 색깔 보면은 그래도 수비가 조금 나아진 건 있어요. 공격은 여전히 잘하고, 뭐 할리버튼도 조금 이제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무튼 인디애나도 엄밀히 말하면은 그래도 뭐 상승세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약간 호전된 쪽에 속한다. 그런 얘기를 할 만하고요. 마이애미도 이제 로지어가 팀에 완전히 정착을 했고 히로도 돌아왔고요. 버틀러도 플레이오프 잘 맞춰서 뭐 요즘에 좀 성적 좀 내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 마이애미가 5경기 포틀랜드, 워싱턴, 뉴욕, 필라델피아, 휴스턴 이런 팀들을 상대하는 기간 동안 득점 전체 2위. 지금 보면 득점도 야투 효율이나 3점 효율 매우 좋고 득점이 살아나다는 게 고무적입니다. 원래 마이애미는 그전에는 공격 지표는 거의 뭐 하위권에 속하는 팀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득점 지표도 좋다. 최근 5경기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수비적으로도 매우 좋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분위기만 봤을 때는 이게 결코 마이애미가 인디애나한테 공격적으로나 수비적으로나 밀릴 게 없기는 하거든요. 그래갖고 나는 그런 점들 때문에 이 경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 인디애나는 물론 무조건 마이애미를 잡아야지 플레이인으로 안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인디애나 되게 열심히는 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저는 오바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바 보는 거는 뭐 양팀 다 최근에 마이애미가 뭐 수비도 좋지만 공격이 살아났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디애나는 템포가 빠른 팀이다. 많은 야투기도를 주고받기를 원하는 팀이다. 평균적으로 인디애나 경기는 한 234점 정도 나오고 그냥 이런 것들 때문에 오바를 보는데 사실 뭘 가도 꺼림칙한 경기인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엄밀히 말하면은 절대적인 이런 팀의 전력 그런 걸 봤을 때는 물론 인디애나가 보여준 게 많아. 막 유수의 강팀들도 잡고 특유의 공격 농구로 상대를 말리는 그런 것들이 가능은 합니다만은 기본적인 전력 자체는 저는 마이애미가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게 슛감이 터지는 인디애나, 뭐 인사이드는 무조건 잘 넣는 팀인데 3점슛 같은 거까지 터져버리면 마이애미가 손쓸 방도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는 일단은 그냥 되게 어려운데 오바 정도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스턴 대 포틀랜드 경기. 보스턴이 브라운이랑 테이텀이 둘 다 퀘셔너블입니다. 내일도 근데 뭐 휴식 같은 거 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 경기들이 전부 다 뭐 아침 7시 경기, 새벽 경기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확인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변수가 되게 많은데 일단은 보스턴은 내일도 어느 정도 좀 애들을 빼줄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포틀랜드는 여전히 사이먼, 브록던, 뭐 그랜트 이런 친구들이 싹 다 없다. 포틀랜드가 그래갖고 요즘에 보면은 공격 지표가 최하위입니다. 그냥 3점슛이나 뭐 야투 다 안 좋고 득점 꼴등이고 그나마 수비는 조금 된다. 그냥 이 정도거든요. 결국에 저는 이 경기는 언더 말고는 볼 게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포틀랜드는 보스턴 같은 좋은 수비팀, 기본적으로 좋은 수비팀이잖아 보스턴이. 그런 팀들한테는 많은 득점을 하진 못할 것 같다. 최근 포틀랜드가 평균 득점도 100점이 안 되고 오히려 96.7점이면 되게 낮죠. 뭐 샬럿 같은 팀한테도 89점밖에 못 넣고 마이애미한테 82점으로 통제당한 적도 있었고 근데 이게 보스턴이 과연 얼마나 넣느냐가 또 관건이야. 저는 기본적으로 언더를 보고 싶은데 저번에 마이애미처럼 막 포틀랜드한테 140점 쏟아붓고 이러면 노답이거든요. 얘네들이 얼마 전에 오클라호마 전력 많이 빠졌을 때 135점으로 폭격하기도 하고 물론 내일 막 브라운 테이텀 이런 애들이 빠지면은 좀 공격력이 감소는 하겠지만은 저는 일단은 보스턴 쪽 좋게 보고 언더를 보는데 16.5 일단 가기 싫은 기준점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뭐 못할 건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보스턴이. 포틀랜드는 요즘 보면은 오펜시브 리바운드가 기본적으로 조금 돼야지 상대를 괴롭히고 그런 경기를 하는데 샬럿이나 워싱턴을 이긴 거랑은 다르게 지금의 보스턴은 감히 넘볼 수가 없는 팀이잖아요. 지금 엄밀히 말한 보스턴이 최근 홈에서만큼은 12연승 달리고 있기도 하고요. 포틀랜드가 보스턴 상대로 선전하겠다? 사실 그거는 좀 예측이 힘들긴 하죠. 저는 언더를 보고 있긴 한데 보스턴이 얼마나 넣을지 모르겠다. 포틀랜드가 오늘 득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10점은 못 넘을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올랜도 대 시카고 기본적으로 패스를 해야 되는 경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시카고 경기는 가면 안 돼. 지금 진짜 시카고, 피닉스 이런 팀들은 정말 가기 싫은 팀들이거든요. 세크라멘토도 그런 쪽에 속하고 진짜 도깨비 팀 그 자체입니다. 올랜도가 나름대로 동부에서는 강팀이잖아요. 그리고 뭐 상성상으로도 시카고한테 좋아 보여. 올 시즌에도 올랜도가 3번 다 이겼고 모르겠어. 시카고는 진짜 언제 터지고 뭐 그럴지 모르겠는데 얘네가 요즘 뽀록이 너무 잘 터지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올랜도가 좋은 팀이라는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고요. 올랜도가 홈으로 오면 거의 한 9점가량 버프를 받는다. 그런 것들 얘기 많이 했었죠.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올랜도 쪽을 좋게 보고는 싶은데 그렇다고 저는 올랜도 마헨도 괜찮게는 보이거든요. 근데 그냥 시카고여가지고 가기가 싫은 경기입니다. 가실 분들은 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요즘 시카고 경기 저는 건드리지 말라 이런 얘기를 더 하고 싶네요. 사실은. 근데 뭐 내일 이렇게 시카고가 화이트나 카루소가 못 뛸 수도 있다. 코비 화이트가 빠진 시카고는 그래도 공격면에서도 많이 좀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편이고 언더를 볼만도 한데 어렵네요 그냥. 그리고 또 가기 싫은 팀 피닉스. 피닉스가 지금 얘네들도 서부 6위에요. 그리고
지금 서부 7위인 뉴올리언스랑 붙는다. 한마디로 6, 7등 간의 싸움. 아까 제가 인디애나랑 마이애미가 6, 7등 대결이라고 했는데 얘네들도 6등, 7등 대결입니다. 피닉스가 46승, 뉴올리언스가 45승으로 딱 1승 차이예요. 뉴올리언스 입장에서 반드시 잡아야겠다. 요즘에 왜냐면 또 뉴올리언스가 되게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최근 들어서 어려운 팀들을 많이 상대를 했습니다만 오클라호마, 미러키, 보스턴, 피닉스, 올랜도, 샌안토니오 이렇게 상대를 했는데 샌안토니오나 이런 팀들한테 승리를 못했어요. 뉴올리언스가. 그러면서 최근 6경기 뉴올리언스 1승 5패.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렇게 공격 지표 안 좋고. 자, 뉴올리언스 최근 6경기 동안 1승 5패를 달리면서 106.5라는 처참한 그냥 공격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투나 3점 효율 모두 다 안 좋고 수비도 안 좋아졌어요. 이게 잉그램이 없으니까 그냥 뉴올리언스 팀이 많이 망가진 것 같더라고. 그냥 그 얘기는 할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피닉스도 최근 6경기 정도 좁히면 4승 2패입니다. 샌안토니오가 뉴올도 잡고 피닉스도 잡아주고 이랬었는데 오클라호마한테 한번 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네소타, 클리블랜드, 뉴올, 덴버 이런 팀들을 잡았다. 제가 여러 차례 피닉스는 야투가 터지면 그 어느 팀도 막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직전 경기 미네소타한테는 야투가 사실 안 터진 편이었는데도 언더게임이 나면서 승리를 했다. 수비적으로도 괜찮았다는 소리거든요. 나는 일단 피닉스 쪽을 좋게 보기는 봐. 사실 그리고 이 경기는 피닉스가 지더라도 뉴올한테 당장 순위를 따이지는 않아요. 타이브레이커에서 앞서가지고 맞대결 전적에서 앞서가지고 그러기는 한데 그냥 지금 현재 전력만 놓고 봐도 뉴올리언스가 잉그램이 없는 동안은 너무 전력이 안 좋고 그리고 내일도 보면은 자이언, 마샬, 알바라도 이런 핵심급 선수라든지 그리고 핵심 로테이션 자원들 이런 친구들이 많이 결장 가능성도 있어갖고 피닉스 쪽을 좋게 봤으면 좋게 봤지 뉴올의 이런 역배 가능성을 좀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요즘 양팀의 색깔을 보면 저는 언더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222.5가 기준인데 피닉스는 최근에 한 215점, 뉴올리언스는 한 219점 이렇게밖에 안 터지거든요.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오바보다는 언더 쪽이 맞아 보인다. 하지만 또 얘네들이 되게 또 치열한 매치업이니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죠. 다음 이제 토론토 대 워싱턴 거의 동부의 끝자락 팀들 간의 대결입니다. 그나마 이제 토론토는 바렛이라든지 키클리가 복귀를 하면서 조금 나아진 게 있다. 직전 경기 때는 무려 미러키를 잡아내는 그런 성과를 거두기도 했었어요. 그 경기에서 게트주가 31점을 박았었죠. 그리고 워싱턴 이제 쿠즈마가 내일은 또 뛸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 것들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전히 많은 친구들이 결장 중이다. 워싱턴이 전력이 까여나가지는 오래됐죠. 유진 오모루이라든지 쿨리발리 이런 친구들도 다 지금 시즌 아웃이고 윙자원들이 참 부족한데 일단은 저는 이거는 토론토 쪽을 좋게 해보곤 있습니다. 아무래도 걷어들인 게 토론토가 좀 더 많았다. 최근 4경기 성적 토론토가 이 기간 동안 바렛이 조금 돌아온 게 눈에 띄어요. 그래갖고 공격은 한창 안 좋을 때 100점도 못 넘을 때보다는 그래도 한 10점 정도는 수복을 했다. 근데 수비가 여전히 안 좋습니다. 상대한 팀들이 미러키, 미네소타, 레이커스, 필라델피아, 뉴욕 이런 팀들을 만난다 보니까 다 그냥 막 130점, 140점 이렇게 실점을 많이 썼어요. 직접 미러키 상대로는 쿤버가 없어가지고 111점밖에 안 했지만 실점을. 이거는 근데 중간중간에 막 그 미네소타한테 당한 것도 막 올리닉도 없었고 악바지도 없었고 진짜 G리그급 라인업이었던 적이 많았어요. 근데 내일은 그나마 좀 봐줄만 하다. 퀴클리, 게트주, 악바지, 바렛, 올리닉. 되게 지금 전력 이탈이 많은 팀 간의 대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토론토 쪽을 좋게 보네요. 근데 이 경기 참 언더오버가 어려운데 요즘에 토론토를 생각하면은 오바. 일단 바렛이나 퀴클리가 돌아오고부터는 조금 오바 게임을 한다. 근데 워싱턴 보면 얘네가 되게 어려워. 포틀랜드 같이 안 뛰는 팀이랑은 210점, 레이커스 같이 엄청 뛰는 팀이랑은 245점, 미러키랑도 230점. 근데 마이애미랑도 은근히 많이 났어요. 226점 이렇게. 근데 또 디트로이트랑 할 때는 이날 183점밖에 안 났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워싱턴 경기 언더오버 가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그래도 그나마 바렛이나 게트주, 키클 이런 애들이 있는 토론토랑은 오바 게임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참 어렵습니다 이 경기도. 오늘 매치업들이 이렇게 많이 어렵고 그 다음에 샬럿 대 오클라호마. 지금 오클라호마 여전히 스가랑 제이더비 빠지고 있고 헤이워드를 올렸으려고 이런저런 테스트들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서부는요 어찌 보면은 3등 자리가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플레이인 토너먼트가 레이커스, 세크라멘토, 골스, 뉴올리언스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 누가 올라오든 1, 2등이랑 붙잖아. 여기서 레이커스 같은 데 올라오면 진짜 지옥이죠. 사실 세크라멘토가 제일 약해 보이고 골스도 세고 뉴올리언스? 사실 요즘은 좀 안 좋지만 플레이오프에서 붙으면 정말 빡센 상대입니다. 그래갖고 사실 지금 서부는 1, 2, 3등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클리퍼스랑 붙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클리퍼스가 하필이면 4등이다. 근데 그렇다고 1, 2, 3등이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부는 진짜 순위 싸움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그래서 지금 오클라호마 이렇게나
막 이런저런 라인업도 지금 실험해보는 것 같고, 스가랑 제이덥한테 휴식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오클라호마가 요즘에 경기력이 안정되지가 못합니다. 오클라호마가 최근 6경기 동안 2승 4패입니다. 피닉스랑 뉴욕을 잡긴 했지만 인디애나, 보스턴, 필라델피아, 휴스턴 이런 팀한테 패배를 했다. 내일 상대는 샬럿이거든요. 근데 샬럿이 보면은 요즘에 좀 오바 게임을 하는 게 눈에 들어와요. 포틀랜드랑은 막 175점 게임 하지 않았냐 이럴 수도 있지만은 올랜도랑 142점 게임 하고 클리퍼스랑도 올랜도랑 239점이구나. 보스턴이랑도 222점. 이때는 이거 기준으로 오바였었고, 그리고 클리퍼스랑도 248점, 클리블랜드랑 229점 이런 식으로 샬럿의 색깔이랑은 다르게 요즘 들어서는 오바 게임을 하더라.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나는 내일 기준점이 216.5면 이거는 일단은 오바가 좋아 보이긴 해요. 오클라호마가 아무리 스가랑 제이덥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템포가 빠른 편이고 공은 잘 굴러가거든요. 그런 편이라서 저는 오바는 좀 보고 싶고 핸디는 선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난 요즘 오클라호마 진짜 뭔 일이 일어나서 안 이상한 것 같아. 지금 처음 보는 라인업이기 때문에. 미러키 대 뉴욕 경기는요, 내일 쿤보가 뜰지 안 뜰지 모른다. 이게 가장 큰 변수죠. 그래갖고 저는 이 경기는 일단 패스긴 한데, 이게 뉴욕이 요즘 참 부진해요. 최근 직전 경기는 아누노비가 복귀를 했는데도 시카고한테 개발렸다. 최근 5경기 동안 뉴욕 니스가 1승 4패입니다. 1승 4패. 글쎄요, 이게 맥브라이드한테 긴 시간을 주면서 뭐 공격면에서는 나아졌지만은 경기는 못 갖고 온다. 이게 조금 큰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아누노비가 돌아오면서 맥브라이드를 다시 벤치로 돌렸는데, 그래도 맥브라이드가 경기당 35분 정도 뛰고 있어요. 그만큼 일단 신용하는 식스맨 자원인 것 같고, 미러키는 직전 경기 쿤보가 없으니까 토론토한테도 털렸듯이 미러키의 쿤보가 없는 건 어마어마한 타격인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점들 때문에 쿤보가 뛸지 안 뛸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전 경기는 뉴욕이 못했지만은 아누노비가 있는 게 뉴욕한테 큰 차이를 가져온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갖고 나는 사실 이게 만약에 쿤보가 없다 그러면 프렌에 가고 싶은데 지금은 알 수가 없고, 그래갖고 일단 패스이긴 합니다. 그리고 샌안토니오 대 필라델피아, 그나마 내일 경기에서 조금 좋은 경기가 아닐까요? 지금 샌안토니오는 여전히 소햄이나 바셀이 아웃이다. 핵심 선수들을 결장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그 자리에 말라키 브레넘이나 뭐 산드로 이런 친구들 들어왔다고 했는데, 전전 경기 덴버랑 할 때 양팀이 합쳐서 200번이 넘는 야투 시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직전 뉴올리언스와의 경기에서는 그냥 170번도 안 던졌어. 그냥 그 정도로 샌안토니오 경기가 예측이 어렵습니다. 최근에 라인업도 많이 바뀌었고 전술적으로도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애매해요. 필라델피아가 내일도 엔비드, 해리스, 맥시 백투백이라 가지고 엔비드를 휴식을 줄 수도 있기는 해요. 이런 부상 관리 차원에서. 근데 지금 필라델피아는 사실 엔비드한테 휴식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 동부 순위상으로 필라델피아가 8등인데 일단 9등과의 격차는 6승으로 그냥 끝났고, 지금 6승 자리를 사수할 수가 있기도 하거든요. 필라델피아가 지금 43승인데 오늘 마이애미랑 인디애나 43, 44승 팀들 6등, 7등이 붙는 경기고, 필라델피아가 이 경기를 승리를 하면 둘 중에 하나 튕길 거 아니야. 그러면 필라델피아도 만약에 마이애미가 승리를 한다 그러면 오늘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승리를 한다 그럼 승점이 동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필라델피아가 아직까지도 6위 싸움을 할 만하거든요. 이게 제가 좀 마이애미와의 상대전적이 애매해가지고 계산을 다시 해봐야 되긴 한데, 일단은 가장 최근에 마이애미 상대로 승리를 했던 바가 있었고, 아마 올 시즌에 그 엔비드가 없을 때 3번 붙어가지고 잘은 기억 안 나지만은 필라델피아가 나쁘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필라델피아는 아직도 플레이인 안 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8등이지만은 6등까지도 바라보고 있다. 그래갖고 저는 아마 엔비드나 메시 이런 애들을 전원 투입을 할 것 같고 전력으로 임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게임이라면은 오늘도 봤다시피 엔비드가 전반전에만 22득점 10리바운드 더블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물론 내 웬메냐만 하는 친구가 있는 샌안토니오긴 하지만은 맞대글도 좋고, 이 엔비드가 돌아온 필라델피아는 동부에서 최소한 3손가락 안에 드는 강팀일 거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필라 쪽을 좋게 보고, 요즘 샌안토니오의 색깔, 그리고 엔비드가 돌아왔다고 해서 필라델피아가 오바로 가진 않더라.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필라델피아 쪽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루클린 대 세크라멘토. 브루클린도 그렇고 세크라멘토도 갈만한 팀들이 아니에요. 요즘 근데 브루클린이 어제도 보면은, 제가 어제 브루클린 마햄 봤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3쿼터까지만 해도 거의 한 10점 차 가까이 지고 있었어. 근데 4쿼터 때 38대 몇지 20인가? 하여튼 대역전극을 했습니다. 그 원동력은 브루클린의 벤치예요, 벤치. 요즘에는 오늘도 슈로더랑 캠 토마스가 되게 잘했지만은 미칼은 조력자에 그쳤고, 벤치에서 그 클라운이라는 선수, 하여튼 막 다른 선수들이 있는데 벤치에서의 엄청난 포인트들이 브루클린이 이렇게 올라온 원동력이었었거든. 그래갖고 일단 브루클린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새끼들이 고정적으로 좋은 경기라고 보여준다거나 언더 오버의 색깔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잘 없어요. 특히 요즘에는 브루클린이
최근 6경기 정도는 오바도 눈에 많이 띕니다. 오바세도. 지금 근데 하필이면 세크라멘토는 이 새끼들이 공격 못하고 수비는 은근 하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갖고 이 경기가 참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브루클린 프레는 보고 있긴 합니다. 세크라멘토가 지금 말링 몽크도 없고 팍스나 사보니스도 오락가락하는 빈도가 참 많아졌어요. 그리고 내일 또 원정이기도 하고 세크라멘토가 또 원정에서는 살짝 안 좋아지는 기미가 있기는 합니다. 그냥 그 정도 얘기해보고 브루클린은 또 홈으로 오면 득점이 4점 좋아지고 실점도 한 4점가량 좋아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브루클린의 프렌 같은 거 조금 보고 싶고요. 그냥 사실 브루클린도 그렇고 세크라멘토도 아까 말했던 그 피닉스나 시카고 이런 팀들의 범주에 속하는 팀들이에요. 가봤자 결과를 안 가져오는 팀들이기도 하고 그나마 요즘 브루클린이 최근 7경기 동안 5승 2패다 뭐 이런 것들은 할만한데 딱히 별로 보고 싶진 않은 경기네요. 이 경기도. 골스 대 유타. 내일 골스는 커리가 결정한다는 점. 이게 가장 큰 변수죠. 커리가 없고 쿠민가도 퀘셔너블이다. 근데 요즘에는 골스가 이 위긴스의 활약이 조금 더 눈에 띄는 것 같기는 해요. 요즘 골스는요. 이게 원래는 얼마 전에는 쿠민가를 쓴 다음에 그린을 센터로 놓는 좀 다소간에 낮은 라인업을 썼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 트젝대를 쓰고 그린을 4번, 위긴스 3번으로 도우면서 이게 수비적으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골스가. 특히 그린의 범용성이 높아진 것들. 위긴스가 퍼리미터 디펜더라고 하죠. 1대1 수비 마크. 그런 것들을 참 잘해주면서 상대 에이스를 억제하는 것들. 그런 것들 역할을 굉장히 잘해줘요. 위긴스가요. 그래서 좀 위긴스의 역할이 좀 많이 살아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사실 요즘 커리의 꼬락선이 보면은 사실은 없어도 뭐 굳이 막 큰 타격일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는 싶기는 해. 이게 일단 유타는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1981, 82 시즌 이후로 가장 긴 기간 동안 연패를 하고 있다. 유타가. 지금 11연패 중인데 내일도 마카넨, 콜린스, 클락슨, 캐슬러 팀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4인방이 못 나온다. 이런 경기면은 내일도 유타한테 뭔가 기대하기가 어렵죠. 유타는 또 이제 홈에서 가끔 이를 내기 때문에 연패가 잘 없었는데 지금은 홈이든 원정이든 존나 못하고 특히 내일은 또 원정이다. 골스는 지금 이제 플레이인에서 레이커스를 잡던지 아니면 뭐 세크라멘토나 이런 애들 잡기 위해서 되게 순위 상승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막 다이렉트로 플레이오프 진출은 못할 것 같고 플레이인에서 그냥 머무를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골스가 요즘에 참 경기력이 좋다. 그런 것들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230.5는 이게 유타가 질 때 최근 이제 15경기 동안 질 때 100점 미만이었던 게 댈러스전 97점밖에 없었거든요. 뭐 양팀 다 보면은 최근에 유타도 6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226점, 골스도 한 214점 이렇게 나가지고 230.5라는 기준점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커리도 없고 뭐 이런 것들. 커리가 없어지면 골스의 경기력이 10.6점이나 다운그레이드가 된다. 특히 득점이 10점가량 줄어든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마흔이 조금 의심스러울 수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언더 쪽으로 9.4점 간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뭐 골스 쪽이나 언더오버나 이런 것들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커스 대 미네소타 경기. 저는 이거는 패스했습니다. 패스. 레이커스가 진짜 잘하는 건 맞아요. 제가 어제도 레이커스 경기를 다 봤거든요. 클리블랜드 상대로 한 거. 3쿼터 때 조금 잡힐 뻔했지만은 그것도 벌렸고 레이커스가 무난하게 그냥 개발랐어요. 물론 클리블랜드가 요즘엔 조금 삐리하고 미네소타는 수비적으로 1팡팀이다. 내일 보면 어떻게 보면은 레이커스는 지금 가장 공격을 잘하는 팀, 미네소타는 가장 수비를 잘하는 팀 간의 대결이긴 하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어려워. 미네소타 공격은 좀 애매하고 레이커스 수비 그냥 실점 27등 실점 4번째로 많다 이런 팀이어가지고 양팀 다 그냥 레이커스는 공격 잘하고 수비 못하고 미네소타 공격 못하고 수비 잘하고 이런 팀들인데 사실 조금 더 이게 엄밀히 살펴보면은 레이커스 수비 보면요 실점은 되게 많은데 수비 효율은 그래도 중위권 정도는 돼요. 그리고 미네소타 득점이 21등 하위권인데 효율은 좋아요. 3점슛도 4등이고 이런 식으로 양팀 다 그냥 경기를 잘하는 팀들입니다. 그냥 좀 템포가 빠르거나 느리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지표가. 저는 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경기는 패스했습니다. 패스. 재밌을 거는 같은데 참 어려운 경기다. 그리고 요즘 메이저리그가 얼마 전에 스트라이더도 팔꿈치 쪽에 문제 생기고 쉐인 비버도 시즌 아웃되고 양키스의 불펜 걔 누구야 로아이시가 걔도 지금 시즌 아웃되고 샌디 알칸타라도 그 아웃되고 같은 팀의 유리 페레즈도 토미존이죠. 이런 식으로 메이저리그가 지금 투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이 저는 이게 좀 지난 시즌이랑 비슷하게 오박 게임을 많이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공인구가 미끄러우면 이게 안 되잖아. 탁 이게 돼야 돼갖고 회전수 많이 받았고 확 날아가야 되는데 메이저리그가 지금 투수들의 부상도 상당히 많고 여기에는 뭐 피칭 클락이나 공인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어쨌든 저는 올 시즌 큰 그림으로는 그 이런 A급 투수들의 부상이 상당히 많은 시즌이라 가지고 오박 게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기본적으로는.
그다음에 애틀랜타는 애리조나랑 붙는데 라인넷은 못 믿었죠. 지금 첫 경기도 개별로 썼고 애리조나 이번에 몽고메리를 데려왔잖아요. 그 지금 팀에 3펀치까지는 생긴 상황인데 남은 두 자리 파트라든지 이제 토미 헨리 그리고 라인 넬슨 이런 친구들이 경쟁을 할 텐데 글쎄 라인 넬슨은 첫 경기에서 2.2이닝 5실점으로 매우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상대가 애틀랜타죠. 제가 어제도 애틀랜타 대 애리조나 이거는 오바 가기 좋은 경기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오바를 선택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사실 뭐 애틀랜타 쪽 선택하는 거 말고는 별로 이점이 없어 보이네요. 그래도 크리스 세일이 오프시즌도 굉장히 잘 보냈고 스프링 캠프 때 아주 좋았었고 시즌 첫 등반도 필라델피아는 만만치 않은 팀에 5.1이닝 2실점 좋은 경기를 했다. 그냥 그런 것들 말고는 큰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 그냥 애틀랜타 쪽 좋게 보는 정도. 근데 배당이 별로여가지고 가실 분들만 가시고요. 워싱턴 대 필라델피아 맥켄지 고어 대 산체스. 이 고어는 올 시즌에 조금 브레이크 아웃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첫 경기 때는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5.1이닝 3실점으로 그냥 그저 그랬고 크리스토퍼 산체스 작년에 은근히 쏠쏠했었죠. 작년에도 3점대 방어율이었었고 올 시즌 첫 경기도 5이닝 2실점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땅볼 투수에다가 스토프도 꽤 좋은 선수예요. 뭐 이거는 빠따 차이라든지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필라델피아를 좋게 보고는 있는데 마땅히 뭐 맥켄지 고가 필라델피아 빠따 상대로는 6.65 통산 5경기 6.65로 좋지는 않았었다. 그 정도 얘기는 해볼만 한 것 같네. 네, 작년에 그리고 이 크리스퍼 산체스는 워싱턴이랑 두 경기 나와가지고 6이닝 2실점, 6이닝 3실점 나쁘진 않았습니다. 뭐 그런 것도 생각하면 필라델피아를 좋게 볼 여지가 있겠죠? 필라델피아가 지금 빠따가 16등 정도로 OPS 상으로 16등이고 워싱턴은 20등이다. 솔직히 빠따 차이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요. 작년이랑 비교를 하면은. 디트로이트 대 오클랜드. 원래 오클랜드의 조 보일이 작년에 막바지 때 조금 쳤었어요. 근데 올 시즌 시작점에는 너무 안 좋았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도 잭 플레어티. 세인트루이스 작년에 너무 못했는데 그래서 전 디트로이트에서 연건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첫 경기 화이트삭스 약한 바타들한테 6이닝 2실점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이거는 뭐 디트로이트를 조금 더 좋게 보는 정도? 그런 거 말고는 뭐 없을 것 같은데 플레어티가 왜냐면 그렇게 막 믿음직스럽지는 않거든 저는. 그리고 이제 화싹이랑 켄자는요 야 이게 제가 저번에 한번 켄자가 알렉 마시는 이 친구가 스토프는 좋아요. 근데 작년에는 볼넷도 많고 피안타도 많고 피홈런도 되게 많았다. 짧은 이닝이었지만은 그냥 개처맞는 친구였다고 했는데 직전 경기 볼티모어를 상대로 7이닝 1실점 매우 잘했습니다. 뭐랄까 알렉마시의 고점이 떴었던 경기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또 상대팀 게럿 크로시아라는 이 친구가 지금 메이저리그 두 경기 동안 6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으로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거의 지금 아메리칸 리그에서 두 경기밖에 지표가 없지만 가장 좋은 경기 결과를 가져온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일은 이거 사실 이게 언더를 갈 수 있으면 난 언더를 가고 싶은데 우린 못 가고 화이트삭스의 프렌 같은 거 한번 볼까 생각은 드네. 물론 크로시아 이 친구도 보여준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스럽고 이 알렉 마시도 지금 올 시즌 첫 경기는 좋았지만은 작년에는 개처맞았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의심스러운데 저는 일단은 화싹 쪽에 프렌 한번 보고 싶기는 하네. 또 화이트삭스가 근데 빠따상으로 OPS 꼴찌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렵긴 해요. 켄자는 11등 정도로 작년보다 확실히 좋아졌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다리가 좀 맞아가지고 프렌에 갈 수 있는 사이즈라든지 그런 게 나오면 좋은데 그런 경기가 내일 별로 없어요. 샌프 대 샌디에고 내일은 홈에서 웹이 뜁니다. 이 로건 웹이 첫 경기는 좀 못 치렀어요. 근데 얘는 또 작년에 홈이랑 원정 성적 편차가 굉장히 큰 투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땅볼 투수이기도 하고 이 친구가 작년에 총 3.25로 훌륭한 자책점을 보였는데 홈에서는 2.26 원정에서는 4.31 홈이나 원정이나 둘 다 100이닝 이상을 던졌는데요. 그렇게 많은 표본에도 이렇게 확실히 홈이나 원정 편차가 컸다. 내일은 홈 웹이거든요. 일단은 좋게 봐야 돼. 샌디에이고 맷 웰드론 너클볼 투수입니다. 좀 뽀록형 투수인데 그렇다고 이 맷 월드론이 유의미하게 긴 이닝 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냐 그것도 아니고 그냥 뭐 샌프란시스코 빠따들이 너클볼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뭐 흔들릴 수도 있겠다. 그런 거는 어디까지나 좀 약간 추상적인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홈 웹을 봐야 된다고 싶기는 하네요. 저는요. 근데 이건 좀 배당이 웹이라고 하는지 맛이 없기는 하더라고요. 자 먼저 지금 벌써 선발 명단까지 나온 볼로냐 경기입니다. 저는 이걸 미리 사두긴 했는데 볼로냐 오늘 지르크제이도 복귀를 하고요. 직전 경기 때는 지르크제이가 없었어. 그래갖고 살레르니타나전에도 좀 다소간 쉽게 갈 줄 알았는데 약간 애매했습니다.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볼로냐가 쉬운 승리를 가져갔었고 볼로냐는 제가 여러 차례 지금 분위기가 매우 좋다.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반면에 프로시노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어린 친구들이 많고 뭐 다재다능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지만은 얘네들은 제가 맨날 말하는 거 안정감이 없다. 한창 시즌 초반 여기서부터 초반에 조금 잘했었어.
막 뜬금 승리도 많이 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압도적으로 패배가 많습니다. 패배가 많고 승리도 가끔씩 하는데 승리할 때는 또 시원시원하게 이겨. 근데 질 때 보면은 마헨도 많이 당한다.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오늘 프로시노에는 저는 마헨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볼로냐 쪽이. 왜 그러냐면은 그냥 볼로냐가 단적으로 이렇잖아요. 무패 행진 달리다가 피렌체 한번 부러졌지만은 잠깐 과도기가 찾아왔는데 그 이후에 6연승 달리고 인터밀란한테 진 거는 저는 그럴만하다고 얘기 많이 했고요. 볼로냐가 좋은 축구를 한다는 게 저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티아고 모타 감독은 다음 시즌에 뭐 유벤투스를 간다, 뭐 파리 생제르맹에서 부를 거다, 여기저기서 유럽 여기저기 유수의 강팀들한테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을 정도로 지금 볼로냐를 잘 키워냈죠. 저는 볼로냐 쪽을 좋게 봅니다. 이 경기는요. 칼리아리 대 아탈란타, 여기도 비슷하죠. 칼리아리가 그나마 홈에서는 괜찮다, 요즘 분위기가 좋아졌다라고 하지만은 상대가 아탈란타인 점, 이런 점들이 가장 칼리아리를 좀 보기 힘든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일단 뭐 칼리아리 올 시즌도 시즌 초반이 좀 안 좋았었죠. 그리고 얘네가 그나마 홈에서는 조금 낫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원정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홈에서는 그래도 좀 선전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아탈란타 마인까지는 못 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칼리아리를 막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아탈란타가 일단 그냥 잘해. 저는 이 구간 동안은 지금 세리아에서 한창 이제 인터밀란이 잘할 때 인터밀란 다음으로 좋은 폼을 보이는 팀이 볼로냐였던 것 같다. 그리고 볼로냐 다음으로 괜찮았던 팀이 저는 아탈란타였던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려운 상대들 상대해가지고 밀란 여기서부터 밀란, 인테르, 볼로냐 그리고 뭐 유로파 있었고요. 유벤투스 상대하고 이러면서 좀 승리를 많이 못 챙겼다가 뭐 나폴리 상대로도 이기고 피오렌티나 상대로 이기고 이런 어려운 일정들이 최근에 있었어요. 아탈란타가 이런 식으로 이 정도 기간 동안 뭐 상대한 팀들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팀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칼리아리한테 한번 숨 한번 돌리고 이제 주중에 또 리버풀이랑 유로파가 있거든요. 나는 여기서 숨통을 좀 돌려야 할 것 같아. 예, 그리고 아탈란타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챔피언스 리그 혹은 이제 유럽 대항전 도전권에 있는 팀이다 보니까 스쿼드 운영이 되게 타이트해요. 그런 점들이 약간 아쉽긴 해. 그래서 오늘 아탈란타가 어떤 라인업으로 나올지 모르겠다. 그런 것들은 걱정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아탈란타가 좋은 축구를 하고 딱히 결장자도 없고 반면에 칼리아리는 팀 내 뭐 최다 득점자인 파볼레티한테도 빠져 있다고 했었죠. 뭐 그런 거 말고는 그냥 칼리아리가 홈이라서 조금 걱정된다 그런 건 있지만은 파볼레티 같은 친구도 없다 보니까 안정적인 팀이라고 볼 수는 없긴 합니다. 칼리아리는 그런 점들을 꼬집어 보고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벤투스 대 피오렌티나, 이 경기는 뭘 얘기를 할 거냐면은 라이벌 의식이 좀 강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 몇 년 동안 유벤투스가 피오렌티나의 에이스들을 죄다 다 데려왔었거든. 베르나르데스키 데려왔었고 키에다도 얘네가 뽑아왔었고 블라우비치도 데려왔죠. 이런 식으로 피오렌티나가 이제 에이스 계보가 쭉 있었는데 옛날에 사실은 좀 더 멀리 가면은 로베르토 바지오라는 이탈리아의 진짜 기라성 같은 슈퍼스타를 유벤투스가 또 데려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유벤투스랑 피렌체는 옛날 뭐 세리아 7공주 시대 이런 거를 떠나서도 그 전부터 엄청난 라이벌 의식이 있던 팀입니다. 블라호비치가 오늘 출전할 수 있다는 게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보충 설명하면은 블라호비치가 있을 때는 승률이 64%예요. 블라호비치가 뛰었던 25경기 중에 16경기를 승리를 했다. 평균적으로 1.6득점이 있었다. 그리고 승점은 2.16점을 가져갔다는 건데 블라호비치가 없을 때는 어땠냐? 블라호비치가 없어지면은 승률도 확연하게 많이 떨어지고 블라호비치가 없는 경기에서 많이 못 이겼다는 소리죠, 한마디로. 그리고 평균 득점도 거의 뭐 반으로 깎인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블라호비치가 뛰는 유벤투스는 그래도 지금 물론 유벤투스가 안 좋기는 해요. 지금 리그에서도 좀 처참한 편이고 최근 분위기들이 안 좋은데 이거를 그나마 조금 해소시켜줄 만한 선수다. 뭐 직전 경기 라초한테 승리도 하고. 저는 일단은 체급상으로도 그렇고 유벤투스가 제가 이 안 좋은 기간 동안에도 초반에는 진짜 맥없이 무너졌는데 아탈란타랑 비기고 그 정도 경기부터는 꽤나 좋은 경기들을 하더라, 이런 얘기들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유벤투스 배당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더라고. 유벤투스가 근데 나는 햄무 정도? 굳이 유벤투스를 갈 거면 저는 햄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갈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뭐 선택해서 하시고 유벤투스 일반 생각하실 분들은 가시고 저처럼 좀 고배당 노리실 분들은 햄무 같은 거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은 저는 EPL은 잘 안 간다고 했는데 일단은 이거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상대적으로 리버풀이 강팀은 맞아요. 지금 리그 레이스도 리버풀은 우승 경쟁하고 있고 메뉴는 이미 챔피언스 리그도 거의 어려워진 상황이죠. 근데 이거 하나 얘기 드리려고. 자, 리버풀이 오늘 원정이잖아요. 홈이나 원정이나 가릴 거 없이 최근에 이제 EPL에서 좀 친다라는 팀들 상대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승 경쟁권 팀이라든지
기존의 이런 좀 강팀들, 뭐 첼시라든지 메뉴 뭐 이런 팀들 있잖아요. 보면은 아스날한테 한번 졌고요. 원정 가가지고. 그리고 맨시티한테도 비겼다. 또 쭉 보면은 토트넘한테 패배했고, 첼시랑 비기고, 첼시랑 또 비기고, 맨시티한테 패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원정 가가지고 좀 상대적으로 강팀을 이겨본 지 꽤 오래됐어요. 토트넘 한번 이긴 적 있지만 그전에도 아스날한테 지고, 메뉴한테 지고, 뭐 이런 식으로 리버풀이 리그 내 라이벌 팀들 원정 갔을 때는 상당히 약했었다. 난 이런 점들 때문에 진짜 EPL 예측하기가 싫거든요. 근데 난 메뉴의 프렌 같은 거 그냥 한번 볼만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 그냥 야, 나는 리버풀이 메뉴보다는 훨씬 더 강팀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리버풀 승 가시면 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EPL이 진짜 무슨 일이든 다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거라도 한번 해보고 싶네. 그냥 좀 재미있는 매치 기대하면서 그런 정도 소액으로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